고대리. 네, 나오셨습니까? 빨리 내 USB. 네. 안에 다 자료 넣어둔 거지? 네, 어제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굿, 좋아. 뭐해? 빨리 안 주고. 네, USB가 왜 잃어버렸어? 아니요, 분명히 있었는데. 조심하라고 했잖아. 거기 다른 내 자료 다 들어가 있어. 네. 네,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어휴. 야, 나 간다. 이따 점심시간에 올게. 네, 다녀오십시오. 그래도 김 대리님이 찾아주셔서 다행이네요. 대리님? 대리님? 이거 신제품 리뉴얼 초안인데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거 나한테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과장님한테 바로 올려요. 네? 우리 좀 이따 얘기합시다.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뻔한 적은 처음이다. 그리고 누구 덕분에 내 실수가 무마된 것도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더더욱 불편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고마운 건지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자존심이 상한 건지 잘 구분이 가질 않는다. 한정훈 씨. 네. 혹시 여기 누구 왔다 갔습니까? 아까 과장님 그리고 김 대리님 없는데요. 네. 일 보세요. 대리님, 네. 오늘 저녁에 별일 없으시면 김 대리님이랑 한종호 사원이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오늘 김 대리님이 쏘신다고 한번 여쭤보라고 해서. 그럼 4시 가는 겁니까? 저기 김기석 사원까지 딱 5명만요.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오늘 선약이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최지원 씨.
네, 혹시 그 냉장고에 아닙니다. 이리 보세요. 네. 그날 나는 어떤 업무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다. 어쩌면 그게 내 평생 가장 큰 생일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어울려 지내야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게 되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에 난 공감을 해본 적이 없다. 그건 부족한 자들과 무능한 자들만이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두 부류로만 나뉜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 철학. 어쩌면 그날 나의 33번째 생일 이후로 내 생각이 바뀐 듯하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더 있다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고진혁 대리가 이 3부에서 보니까 아주 자기 자신의 그 쌓아놨던 그 아성이 무너지고 자괴감이라고 그럴까? 뭔가 이렇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뭔가 마지막 멘트가 두 부류에서 끝나지 않고 세 부류로 이제 했어요. 뭔가 자신의 삶을 조금 확장했다고 그럴까? 좀 오픈한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그전에 좀 폐쇄적이면서 자기만의 삶을 추구했다면 사실 고진혁 대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그게 몇 %냐? 좀 다르죠. 그거에 따라 다른데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고진혁 대리가 이기주의자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기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진혁 대리는 개인주의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안 들으신 걸 보니까. 그 차이는 뭘까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는. 이기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건 죄죠. 그렇죠? 예. 그러나 개인주의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죄로 보실까요? 죄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 개인주의가. 몇 분, 개인주의가 죄다. 아니면 개인주의는 죄는 아니다. 하나의 본인의 특성이고 기질이다. 어떻게 그렇게 느끼시는 분? 손 안 드신 분은 그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다른 제3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왜 잠깐만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가 이거 재미로만 보고 끝나면 그냥 끝나버려요.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에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의미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기주의는 나쁜 거지만 개인주의는 죄까지는 아닌데 개인주의는 하나의 성향인데 그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여러분 보실 땐 고진혁 대리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떠오르십니까? 자기 완벽주의자예요. 자기한테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엄격해요. 물론 남한테도 엄격해요. 그리고 남한테도 그렇게 뭐 살갑게 안 대해줘요. 다른 대리에 비해서 굉장히 차갑죠. 우리 저 신은섭 형제가 거기서는 무슨 한종호 사원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까? 아주 네 일 알아서 해라고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대리들하고 대조적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나 자신에게도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별로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것이 또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개인주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개인주의. 하나님은 너만의 삶을 완벽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개인주의는 개인의 성향이고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가급적 다른 사람과 함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러는데 지금 고진혁 대리 성격에서는 원수는커녕 이웃 삼기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스스로 이웃을 없이 하고 나 혼자 독야 청청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독불 장군이 어떻게 보면 도움 안 줄 테니까 너는 내 삶에 들어오지 말아라. 삶의 바운다리를 쳐놓고 자기 혼자 거기에 딱 우물한 개구리처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개인주의의 성향인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개인주의 성향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느끼시는 분은 오늘 이 토크 3부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좀 뭔가를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다는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는 악인도 있고 선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인들만 골라서 사귀고 너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챙겨서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을 가려서 사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차별이에요.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이라는 것은 discrimination 또는 favoritism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귄다 그래요. 그건 favoritism이에요. 그게 차별이에요. 다른 게 차별이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은 차별이에요.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죄다. 사람을 차별함으로써 죄 짓지 말아라. 차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 필요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 잣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차별이요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개인주의의 그런 성향이 죄가 되는 성향이 많아요.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런 죄를 계속 짓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깨야 돼요. 그리고 약점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뭘까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생각보다 쉬워요. 자기의 유익을 유난히 챙긴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기주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욕심을 채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면서 채운다는 게 이기주의고 남을 배려 안 해요. 자기 이득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고진혁 대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하지만 남한테도 피해를 안 주지만 자기 것은 깨끗하게 챙겨요. 그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끄고 있어요. 그렇죠? 나 홀로 독야청청하는 삶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까요?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까요? 서양 사람들이.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동양과 서양이 뭐가 차이가 있길래 서양 사람들이 비교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까요? 그건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양은 다분히 첫째 서양에 비해서 인구가 과밀해요. 인구가 많아. 인구 밀도가 높아. 그리고 농경 문화였어요. 주로가. 서양은 동양은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이고 함께 가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서양은 그거에 비해서 목축 또는 이 농경 쪽도 있겠지만 비교적 개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양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대부분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기독교화 되면서 개인주의와 성향이 많이 됐어요. 기독교의 성향이 우리라는 개념도 있지만 개인주의, 개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동양이 서양보다는 좀 더 그룹 문화. 제가 한 가지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즐겼어요. 우리나라, 우리 가족. 심지어 우리 마누라 그래. 내 마누라고 그러지 않아. 내가 하와이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영어로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나는 생활 속에서 배운 영어가 아니라 거의 뭐 글을 암기해서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그때가 38, 39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영어 회화를 말을 한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작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번역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 이런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Our wife 이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내가 말해놓고도 몰랐어. 아니 당신 마누라를 공유합니까 누구하고? 이러는 거야. 내가 우리라는 말을 생각. 우리 말에는 우리 마누라, 우리 가족,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단체 문화예요, 우리는. 여러분 때는 또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이제 올해가 환갑인데 벌써 여러분보단 세대가 한 세대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그리고 대가족이었고 항상 혼자가 없었어. 다 우리 식구, 우리 형, 우리 이랬지. 내 형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형, 우리 이러지. 내 형 그래야 되는데 우리 형 그런다니까.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 문화가 우리 언어가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난 몰랐어. 영어랑 다른 언어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 문화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쁘게만 볼 건 없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이 있고 완벽주의적이고 그런 것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개인주의일까요? 단체, 그룹 문화일까요? 어떨까요? 일본 사람들이 개인주의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개인주의다. 글쎄요. 그렇게 보는 분들은 뭐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이크는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일본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일본을 연구하면서 선교지 답사하는 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50개국 돌아다녔다고 7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를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그때 일본에 대해서 읽을 때 제가 새로운 게 하나 느껴졌는데 저는 알기로 일본은 굉장히 이 단체 문화인 줄 알았어요. 그룹 문화. 일본 사람들은 이지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왕따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이지메라고 그래요. 그냥 유치원서부터 걔네들 왕따 시키는 건 무진장 심합니다. 우리나라 왕따 저리 가라예요. 걔네들 이지메는 거의 뭐 사람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단체 속에서 자기 마음을 전혀 나보내질 않고 전체 묻어가는 문화예요. 자기 개인의 이거를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내세우질 않는다고. 여러분 일본 영화나 이런 배경을 보세요. 굉장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혼내와 다떼마에라고 그래가지고 속내를 드러내질 않아요. 일본 그 섬나라 문화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속에 묻어가고 자기가 튀면은 위험한 거야. 항상 그냥 묻어가. 드러나지 않아. 그게 일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중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해요. 절대 남한테 대놓고 부정하지 않아요. 너가 아니야. 그리고 대들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습니까? 하면 그냥 넘어가. 근데 그 말 속에는 이 사람 끄떡끄떡 했어 그렇다고 내 말에 동의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혼내라는 것은 속내, 진짜 본심이고 다떼마에는 그룹 속에서 그냥 단체의 그 의견에 따라가는 거야. 뒤에 가서는 딴소리예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단체 문화 같아.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굉장히 개인주의적.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개인주의적이에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디 출장을 간다 그래봐요. 우리 고진혁 대리하고 우리 저 과장이 우리 거기서 무슨 과장이지? 곽과장하고 둘이 출장을 간다 그래 보세요. 해외 출장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이제 체크인 할 때 대개 비행기 좌석을 같이 옆에 앉잖아요. 같이 가니까. 그리고 가서 또 호텔에 묵을 때도 숙박을 할 때 트윈 베드가 있는 원룸을 해서 둘이 같이 하면서 그 출장비를 좀 세이브할 거예요. 그죠? 애길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같이 출장을 가도 체크인 할 때 비행기 좌석 떨어져 앉아요. 따로따로. 호텔도 들어가서도 방 따로 써요. 1인 방을. 난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일본 답사 가가지고 일본 사람이랑 같이 그 사람은 이제 제일교 보면서 아버지는 중국 사람,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일본 여자랑 결혼했어. 그래서 거의 일본 사람화 됐어.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어떻게 보면 교포라면 교포인데 그런 사람하고 제가 같이 일주일을 일본을 여행을 했어요. 답사를. 제 친구가 그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다녔는데 제가 같은 방 쓰자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일본 사람화 됐어. 거기서 한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그렇게 일본 사람으로 살아서 그런지 방 따로 썼어요. 그러니까 밤에 굉장히 쓸쓸하더라고. 좀 얘기도 하면서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게 다르다 하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엄청. 그리고 일본에 가면 밥 먹을 때 점심 때 가보세요. 어디 회사들 많은데 어디 식당 가보면 우리는 다 3, 4, 5 짝짜서 먹잖아요. 다 혼자 앉아 먹어요. 칸막이 있고 혼자 앉아서.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는 저 궁상 맞다 그러고 저 사람 저 왕따 당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히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그만큼 개인주의적이에요. 대신 함께 뭐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면이 있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참 요즘에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참 많이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이유를 추측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단체 문화죠. 단체 문화가 있죠. 우리 직장 보셨잖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자기 혼자 뭐 자기 주장이나 자기 칼날을 내세우기 어려워요. 사실은 좀 그냥 묻어가야 돼. 일본하고 그런 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본이 먼저 앞서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베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면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일본 가서도 일본 도쿄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그 스타일이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똑같아. 내가 우리나라에 와 있나 그랬다니까요. 근데 싱가포르 가죠? 확 달라요. 분위기가. 뭐 유럽은 더할 거, 또 말할 거 없고 일본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일본을 베낀 거예요. 계속 베끼면서 따라왔으니까. 이제는 물론 좀 색다르게 우리의 개성을 추구하고 가지만 그만큼 우리는 사실 일본 식민지 때부터도 그랬고 일본화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살기 힘든가 하면 우리나라는 요즘에 개인주의면은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은 다 안 해. 그러면서 자기 개성은 막 이제는 막 자기 할 말 막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외에 나갔다 선교사 한 10년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느꼈어요. 오, 우리나라 이상하다. 이렇게 변했나? 제가 놀랬다니까. 그걸 영문화 충격이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 옛날에 내가 살던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목소리가 커졌어. 목소리가 저희 때는요 데모를 해도 그렇게 뭐 떳떳하게 못했어요. 그냥 뭐라고 막 하면 그냥 도망가는 그게 바쁘고 할 때 와 하다가도 도망가 확 흩어지는데 요새는 그런 게 어딨어. 경찰을 때려 오히려. 그리고 할 말 다 해. 뭐 SNS상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안 해. 이게 우리나라가 참 잘못된 거예요. 어정쩡한 우리는 있는데 책임지는 너와 나는 없어졌어.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병폐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나라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심각하게 이 기회에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좀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가 말세다 그런 얘기 하죠. 왜 말세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개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리고 교만하여 자긍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자기 말은 다 옳아. 모든 게 아전인수격이야. 물을 자기 논에다 끌어대듯이 다 자기 합리화하는 데는 굉장히 명수들이야. 고수야. 근데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뒤처지는 게 마지막 때의 풍조예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사조거든요. 사고방식의 그 흐름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 현대화되고 그 지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든 걸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거 독단이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라이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대에 뒤졌고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나 확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히 내 말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자기가 막 주장하고 목소리 높이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개인주의화는 더 강화질 거예요.